자, 오늘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로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부터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제 로건 알렌 경기, 이 친구가 상당히 변태적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특히 홈이랑 원정, 오늘은 뭐 원정이기는 해도 통산으로도 원정이 조금 나은데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딱히 그렇게 막 신임할 정도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1.2이닝 7실점 쿠어스에서 엄청 난타당한 뒤로는 이런 원정에서의 강세도 많이 쪼그라드는 상황이고, 얘가 또 낮 경기랑 밤 경기가 차이가 되게 심한 편이에요. 이 경기가 뭐 밤 경기긴 하지만은 로건 알린의 내용 자체가 이제 작년에는 3점대를 마크를 했지만은 올 시즌에는 5.23으로 영 믿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다만 요즘에는 최근 3경기 동안 다 펄스 비슷하게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마음에 드는데, 일단 상대가 볼티모어, 어제처럼 테너바이비 같이 요즘에 진짜 미친 상승세인 그런 친구도 아니고, 일단 볼티모어 빠따는 무섭고, 그리고 콜 어빈, 이 친구도 요즘에 상태가 좀 안 좋죠. 최근 한 3경기 동안은 6이닝도 못 먹고 3, 4, 5실점씩 이렇게 해주면서, 사실 볼티모어 선발들 가운데서는 가장 리스크가 있다고 볼 만한 친구긴 해요. 시즌 초반에 쌓아놓은 게 많아갖고 아직 3.45긴 한데, 저는 글쎄 좀 좌완 상대로 약한 팀이 아니라면은 콜업이는 당분간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은데, 무튼 양 팀이 볼티모어가 4연패, 클리블랜드가 지금 뭐 6연승 중 이렇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분위기 차이는 확실히 나는 상황인데요. 그 분위기를 따라가기에는 로건 알렌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얘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지원을 받는 친구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볼티모어가 4안타, 7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가 상당히 식은 점들, 반면 클리블랜드는 빠따 짜임새는 스티븐 콴이 잘 깔아주고 그거를 잘 주워먹는, 어제도 이제 호세 라미레스가 결승 홈런으로 잘 앞서 나가기도 했었죠. 일단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같은 게 클리블랜드 역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냄새는 맡아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깡은 저는 지금은 없네요. 다음 디트 대 필라델피아, 양대리그 지금 싸이형 유력 주자들이 맞붙는 경기여가지고 되게 빡세죠. 타렉 스쿠발도 분명히 좀 뭐랄까 스터프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랑의 수아레즈보다 좀 강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수아레즈는 오히려 요즘에 스쿠발보다는 성적이 좋고 안정감 있는 측면은 더 낫다는 점들. 그러니까 스쿠발만큼 삼진을 잘 잡는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수아레즈도 올 시즌에 뭐 삼진 숫자 괜찮은 편이고, 예년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로 두 선수 모두 다 믿을만한 구석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요즘에 스쿠발이 최근 2경기 동안 애틀랜타, 휴스턴 이런 빠따 강팀들한테는 고전한 면모가 있다는 점들. 시즌 8피 홈런인데 최근 2경기 동안 3피 홈런이거든요. 그래서 스쿠발도 올 시즌이 분명 대단한 시즌이긴 하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엄밀히 따지면은 작년보다, 이제 작년에 얼마 안 뛰었지만 작년 페이스보다도 삼진이라든지 뭐 피홈런, 볼넷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 좋아진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쿠발이 여전히 2.50으로 훌륭하긴 하나 저는 안정감은 수아레즈 쪽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팀의 빠따, 내일도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평소보다 못 친다. 물론 필라델피아도 못 치긴 하지만은 요즘에 빠따 분위기 차이는 저는 필라델피아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최근 3경기 동안 뭐 3연승에다가 2자릿수 안타, 뭐 홈런도 심심치 않게 까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 보는 게 좋고 배당도 훌륭하다. 다만 이런 스쿠발의 영웅적인 활약, 그런 것들이 제일 리스크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필라 사이드를 좋게 보고는 싶네요. 저는 뭐 엄밀히 말하면 이 경기는 7.5 기준으로도 나는 막 오바보고 싶을 정도야. 수아레즈는 이닝 이팅이 가끔 아쉬울 때가 있고, 스쿠바는 요즘에 성적이 안 좋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거 뭐 6.5였으면 오바도 보겠거든요. 근데 이게 7.5인지라서 저는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템파 대 시애틀인데 잭 라텔이랑 카스티오, 이 경기도 어디 가서는 피하고 싶은 경기긴 해요. 자, 일단 카스티오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 안 좋은데, 어쨌든 이 시애틀의 홈구장은 굉장한 투수 친화 구장이고 거기를 나오면 이제 시애틀 투수들도 고전하는 양상들이 있긴 하다. 특히 카스티오가 최근 켄자 원정 5이닝 5실점, 클블 원정 5이닝 5실점 이런 상태인데, 이게 요즘에 템파베이 빠따가 꽤나 괜찮거든요. 지금 6경기 중에 5승 1패 달리고 있고, 그 6경기 중에서는 5승 중에서는 3번이나 2자리 안타를 기록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템파베이 빠따는 한창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뭐 딱히 카스티오가 이런 템파베이전 전적이 좋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찾아보기는 힘들고, 뭐 통산
3경기 동안 2.37 기록하고 이런 건 있기는 한데요. 뭐 상대전적 같은 것들도 그렇게 볼품은 없다. 근데 그에 반해서 잭 라텔은 요즘에 안 좋아요. 얼마 전에 뭐 2이닝 치실점으로 애틀한테 크게 고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밥입상으로 리그에서 상당히 불운한 투수에 속한다. 이 친구의 투구 내용 대비 성적이 좋지가 않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템파베이 빠따가 카스티오로 공략을 좀 해준다면은, 그리고 라텔은 요즘 성적상으로 시애틀이 제 아무리 빠따가 구리다고 하지만은 라텔이 아주 깔끔하게 막을 거다? 이것도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발이랑 빠따 중에 뭐를 더 우선시할 거냐, 저는 빠따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싶기는 해요. 이 경기는 그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바에다가 뭐 템파 사이드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러려면 라텔이 평소보다 잘해야 돼. 요즘에 템파 빠따면 카스티오를 뭐 공략 못할 건 없기는 한데 카스티오도 어느 정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확률이 높은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렇게 불펜 소모상으로 시애틀이 굉장히 많은 소모를 했다. 특히 주전급들을 많이 썼거든요. 주력 자원들을 많이 썼고 연투도 4명이나 걸려있다. 이런 분들도 걸리고 해가지고 저는 템파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스턴 대 토론토. 얘네가 직전 경기에도 두 선수가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토론토가 홈이었고 보스턴이 원정이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스먼이 올 시즌에 홈에서는 별로고 원정에서는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적힌 것처럼 홈에서는 6.43, 원정 2.86으로 원정에서는 잘하는데 홈에서는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내내. 뭐 요즘에는 그 이제 구종 같은 부분들, 포심도 회복을 하고 스플리터가 좀 그래도 호전하고는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드리면서 거스먼의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스턴전에서도 2표 홈런 맞고 그때 한창 보스턴 빠따가 엄청 무서웠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배우는 6이닝 2실점 정도로 꽤나 괜찮긴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이런 건 있어요. 상대팀 그 타자들한테 약한 친구들이다. 거스먼은 보스턴 애들한테 316, 베이오는 뭐 359 이런 식으로 피안 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양팀의 원래 뭐 작년 같으면은 1선발이라고 볼만한 그런 투수들이긴 한데,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도 두 선수가 좀 떨어진 면모도 있고 상대 전적도 좋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좀 경기 내다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분위기상으로 토론토는 지금 7연패 받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거스먼이 나오면 한 번쯤은 어떻게 해볼 만도 하다. 최근에 두 경기 모두 다 한 점차 패배였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토론토가 연패를 끊을 만한 시점이긴 한데, 그리고 베어도 왜냐면 공략할 만하니까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전히 보스턴 빠따가 식지가 않았어요. 글쎄 저는 보스턴 사이드에다가 굳이 본다면 언더이긴 합니다. 언더 보는 거는 거스먼도 원정에서는 조금 해준다는 점들 뭐 이런 건데 경기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직전 얘네들 맞대결 때 7대3이었거든요. 베요가 잘 막아준 게 오히려 좀 예상에서 벗어나간 거면 벗어나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지만은 저는 보통 승에다가 언더 보고 싶기는 하네요. 다음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 얘네들도 아마 직전 경기인가? 만났던 것 같은데 6월 20일날 바로 직전에 만났었네요. 그때는 이제 양팀 선수 모두 다 호투를 했습니다. 헌터 그린은 6.1이닝 동안 무실점 9K 이렇게 기록을 했고, 켈러가 7이닝 동안 7K를 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상대를 상당히 잘했다는 거야. 그런 건데 이제 켈러는 옛날에는 신시내티한테 고전을 많이 했지만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헌터 그린도 통산 피츠버그 상대로는 5경기 동안 1.5 이런 식으로 상대 전적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하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켈러는 231, 헌터 그린은 211 이런 식으로 둘 다 기억이 좋아요. 헌터 그린은 가끔 이렇게 피장 타율이 높다는 점 이런 게 걱정이긴 하나, 올 시즌에는 헌터 그린을 딱히 피장타 이런 걸로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피홈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모들은 다 좋아진 쪽으로 이렇게 됐다. 켈러는 믿어주면은 가끔 좀 속을 썩이긴 하는데, 속을 썩어봤자 그때 6이닝 4실점이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일단은 요즘에 빠따 차이도 많이 납니다. 지금 신시내티가 어느덧 3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는데, 피츠버그는 한창 못 치다가 어제 10안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너무 찢어진 경기였었죠. 내일은 저는 신시내티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언더 보는 거는 저번처럼 양 선수가 과연 좋은 그런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냐, 신시내티는 그때보다는 빠따가 좋아진 상황이어가지고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저는 신시승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매츠 대 양키스 경기인데, 게리 콜이 직전 이제 복귀 등판을 했었고 많이 던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게리 콜의 복귀전 등판이 구속이 평소보다 많이 안 나왔다, 1.6마일가량 덜 나왔었거든요. 이런 점들은 게리 콜이 과연 우리가 알던 그 게리 콜일 것이냐,
직전 경기도 다소간에 조금 뭐 4이닝 2실점 정도로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게리콜한테 저는 그렇게 오는 많은 기대는 안 해요. 정상적인 상태의 게리콜이라면은 아무래도 양키스 쪽을 좋게 볼만 하겠지만은 글쎄 지금의 게리콜이라면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피터슨은 그냥 지금 복귀 이후에 3.97 정도고 뭐 적당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난타당하거나 그런 날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적당히 해주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기는 하네. 뭐 특이사항 같은 것들도 크게 없고, 그냥 다만 요즘에 양키스 빠따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점, 얘네들이 어느덧 지금 8경기째 한 자릿수 한 자리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저득점에 그쳤었고, 가끔 뭐 볼넷 많이 얻어내고 잘하는 날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양키스 믿고 쉽게 누르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 뭐 양팀 다 이렇게 빠따상으로 평소보다 크게 못 칠 거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의 매치, 얼마 전에 막 22안타 치고 이런 경기들도 있어가지고 요즘 매치가 빠따가 크게 향상이 된 편입니다. 최근 두 경기는 뭐 7안타 9안타기는 해도 여전히 많은 홈런 까고 있고, 오히려 지금 양키스 빠따 한창 때를 지금 매치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빠따 분위기는 매치가 조금 더 낫다. 선발? 게리콜이 정상이라면 양키스겠지만은 지금은 사실 저는 또이또이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한번 매치 플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바 보는 거는 8.5 기준 대비 게리콜이 나는 이 경기를 쉽게 넘기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해. 물론 통산 이제 게리콜은 매치 상대를 상당히 잘한 편이에요. 얘네가 또 그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라이벌 매치기도 하잖아요. 게리콜이 통산 매치 애들한테 173 정도로 타석수도 많은데 잘 버텼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피터스는 타석수는 적어도 잘 버티긴 했었어요. 저는 매치 플랜에다가 오바 보는데 그냥 가지고 갈 만한 경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다음 세인트리스랑 애틀랜타인데, 이거도 지금 레이날도 로페즈가 나온다는 애틀랜타를 좋게 볼만 해요. 애틀랜타가 배당도 괜찮고. 근데 이 세인트리스의 카일 깁슨도 올 시즌에 3.44 정도로 거의 뭐 근 몇 년간 중에 가장 괜찮은 시즌입니다. 그 부시 스타디움으로 적을 옮기고 나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얘도 이제 올 시즌에 원정에서는 2.68, 홈에서는 뭐 4.28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다소간에 있는 편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6월달 들어서는 2.89 정도로 좋고, 5월달에도 2.91, 이게 4월달에는 4.3으로 조금 안 좋았는데 그냥 평소에 깁슨 다 같았는데, 5월달 6월 들어서는 한 팀의 에이스를 맡을 만한 그런 롤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카일 깁슨의 상태가 좋다는 점들,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레이나르도 로페즈는 그냥 금강불개입니다. 올 시즌에 지금 여러 선발 투수들이 지금 이제 6월이니까 등판 수도 꽤나 많아지고 이랬는데, 레이나르도 로페즈가 유일하게 사실점 경기를 한 번도 안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로페즈도 내려올 거다 싶기는 한데, 근데 일단은 그날 전까지는 로페즈를 믿을만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카일 깁슨이 대 애틀랜타전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124타석에 348 정도로 구린 편입니다. 피장타율도 매우 높은 편이고, 물론 지금 세인트리스 애틀랜타 애들이 빠따가 작년 같지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깁슨이 뭐 이런 거는 기분은 안 좋은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야, 이게 애틀랜타 빠따가 도와주냐 마냐 그 싸움이거든요. 또 다시 두 자릿수 안타 치다가 4안타 6안타 꼬라박고 이래가지고 애틀랜타 빠따가 또 못 믿을 만한 시점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최근에 지금 그 7경기 중에 6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예요. 이런 식으로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오히려 애틀보다 무서운 상황이거든. 그래갖고 이 경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일단 레이나르도 로페즈는 조금 더 믿고 싶기는 하네요. 다만 언더도 나쁘지 않다는 거. 로페즈는 꽤나 잘 막아준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의 요즘 좋은 빠따를 무마시킬 만하다. 일단 이거 하나 있고, 그냥 애틀랜타 빠따가 요즘에 못 믿어오니까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8.5 줬으면 언더 갈 만한 것 같아요. 원래 이 경기는 7.5를 줘도 좀 저는 무방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8.5 기준으로 이 정도 기준이면 저는 언더 같은 거 가볼 만하다 싶기는 하네요. 자, 다음 경기 화싹이랑 다저스인데, 자, 지난번에 바빈 밀러도 복귀 등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직전 등판 때는 얘도 살짝 구속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도 한 97말 이상 나왔으니까 평속 같은 것도 괜찮았었고, 최고 구속도 99말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평소보다 구속이 안 나와서인지 6.1이닝 동안 5실점으로, 물론 뭐 쿠어스긴 했지만은 다소간에 평소보다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플렉센, 이 친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얘도 좀 패트릭 코빈이랑 비슷한 것 같아. 물론 패트릭 코빈 같은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은 작년에는 거하게 망했었고, 근데 올 시즌은 종종 호투를 하거든요. 얘가 직전 휴스턴 상대로도 6이닝 실점도 해주고,
보스턴한테도 5이닝 2실점하고 컵스전 5이닝 2실점, 토론토 5이닝 2실점 그냥 준수하게 막아줄 때가 오히려 요즘엔 더 많아요. 물론 뭐 애리조나한테 3.1이닝 6실점 패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 홈에서는 견고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플렉센이 다저스 애들한테도 상황이 괜찮더라고. 뭐 61타석에 226 정도면 나쁘지 않은 지표긴 하죠. 이 플렉센 믿고 언더를 가야 되냐? 저는 이 경기 다른 건 안 보고 워낙에 다저스 배당이 구리잖아요. 그래갖고 뭐 일반승이나 마헨이나 사실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다저스 사이드를 보는 게 편하기는 한데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요즘에 다저스도 솔직히 말해서 속 시원한 바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를 9점으로 줬으면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깝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냥 다저스가 요즘에 바다가 많이 부진하다는 점 그게 눈에 들어오고 화싹도 가끔 두 자릿수 안타 치는 거 외에는 대부분 경기는 못 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죠. 바비 밀러가 녹록치 않은 투수이기도 하고 직전 경기 구속이 안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투어스기도 했었고 언더 쪽으로 살피고 싶네요. 편하게 다저스를 보실 분들은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요. 자, 다음 경기 캔자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 경기도 엄밀히 말하면 편한 경기긴 하거든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올 시즌에 가장 국밥류 투수 중에서는 믿을만한 투수 세스 루고다. 엄밀히 말하면은 싸이용 주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2.42까지 튀어가지고 약간은 멀어진 모양새가 있다. 아무래도 삼진을 잘 잡는다거나 세부 스탯 같은 것들이 괜찮은 그런 투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싸이용까지 그거랑 거리가 있기는 해도 뭐 이닝이라든지 무난하게 막아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되게 견고한 투수예요.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10승 4량에 실패를 하다가 9수에 빠져 있다가 10승에 성공한 이후로는 뭐 바로 오클랜드한테 6.2이닝 2실점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루고 등판 때는 캔자를 상당히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싶고요. 상대팀인 요니 치리노스는 직전 등판이 이제 복귀 등판이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많이 구르다가 뭐 올라와가지고 5이닝 2실점 정도로 세인트루이스를 잘 맞긴 했지만은 일단은 투수 레벨로 상으로는 루고가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 뭐 이 치리노스가 뭐 템파베이 시절이나 그럴 때는 가끔 번뜩이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보다 구속도 많이 줄었었고 안정감도 썩 있는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선발상으로 우세가 캔자스시티 쪽에 있다. 물론 이 캔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열흘 전쯤에는 OPS가 723 정도로 매우 좋았었어요. 어느덧 지금 703으로 리그 그냥 중위권에 빠져있다. 최대 7등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빠따였는데 요즘에 원정 경기들을 많이 치르면서 빠따가 식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 경기 홈으로 오자마자 물론 6안타밖에 못 쳤지만은 3홈런을 쳐주면서 4대1로 무난한 승리를 해줬다. 여전히 빠따는 그리 믿을만하지는 못하긴 한데 일단은 루고 등판이라는 점이나 그래도 간만에 많은 홈런 신고하면서 홈에서는 빠따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상대는 안 했는데 33타석에 0-6오면은 그냥 피안타 3방 뭐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마이애미 상대로 기억도 좋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캔자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편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언더 보는 거는 마이애미는 일단 루거가 막아주고 요즘에 캔자 빠따가 어제 같은 경기들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딱 홈으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많은 점수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다. 요즘에 워낙에 못 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텍사스 경기인데 이게 흰이를 저는 좀 안 믿거든요. 그 로렌젠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보다 흰이가 나오면 텍사스의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가 요상하게 요즘에는 뭐 5.2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4.2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해줄 때가 있어. 한때는 이제 좀 선발에서 밀려가지고 좀 롱릴리프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아주 패급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런 것처럼 포심 구사율이 상당히 높은 투수인데 구속 하락에 따라서 이 친구의 위력이 많이 저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줄고 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성적이 그래도 무난하게 한 팀의 4, 5 선발 정도는 해줄 만한 성적이긴 해요. 브라이스 윌슨은 시즌 초반이 엄청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쳐맞는 모양새. 4월달에 2.28이었었다가 5월달에 3.38로 조금 내리막이더니 6월달에 지금 4경기 동안 6.75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사실 그냥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해요. 오바 보는 거는 뭐 양팀 선수 모두 다 일단 히니는 어느 정도는 좀 퍼주는 편이고 윌슨도 요즘 꼬라지를 보면은 이 친구 믿고 가기는 어렵다. 그냥 그런 건데 사실 빠따적으로는 텍사스가 4연승 달리면서 좋았다가 직전 경기에 이제 뭐 7안타에 1홈런으로 3점 뽑긴 했지만은 페랄타한테 약간 맥을 못 추는 그리고 미러키 불펜한테 고전하는 모양새가 있었다. 이게 조금 걸리고요. 미러키는 어제 로렌젠이 내려가자마자 이제 좀 폭격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요즘 미러키는 빠따도 어느 정도 살아나긴 했었고 상대적으로 뭐 괜찮은 홈 성적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들 미러키도 엄밀히 따지면은 원정에서는 23승 21패로 평범한데 홈에서는 23승 12패예요.
홈에서 뭐 거의 한 6할 정도의 승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 키니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미러키 애들한테 366 정도로 약한 편이었었다. 저는 저런 거 보면서 미러키 승사이드에다가 오바 가고 싶은데 그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스 윌슨이 털려버리면 뭔 일이든 날만 해가지고. 다음 이제 휴스턴이랑 콜로라도 경기. 헌터 브라운이 요즘에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 시즌 초반에는 아주 패급이었었고 작년 후반기 때도 엄청 패급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좋아요. 최근 6경기 동안 이런 식으로 1점대 방어율에다가 뭐 삼진도 곧잘 잡고 그냥 헌터 브라운이 요즘에는 휴스턴 선발 투수 중에 가장 뭐 믿을만한 선수가 아닌가. 거의 그 정도예요. 뭐 내일 경기가 이제 쿠어스도 아니고 오스틴 곰버를 상대를 하는데 오스틴 곰버도 이제 제가 좀 많이 믿고 갔었습니다. 그냥 콜로라도 선발 중에서 곰버가 나온 날은 콜로라도 프렌이라든지 언더 같은 거 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좀 이제 6월달 들어서 많이 처맞기 시작을 했었죠. 얘가 이제 5월달에는 0.68 매우 훌륭했는데 6월달에는 9.68이에요. 앞자리가 엄청 뒤틀린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선발상으로는 휴스턴이 낫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콜로라도다.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 빠따 5연승에다가 뭐 요즘에 메코미까지 살아나고 요르단 알바레즈 아주 좋은 타격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휴스턴 쪽 보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곰버가 통산 뭐 아주 형편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51타석에 271이면은 좋은 건 아니죠. 2할 7푼 정도로 쳐맞았으면은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길래 선발 차이도 있고 빠따 차이도 휴스턴이 전혀 꿀릴 게 없다. 내일도 좌한 상대로 보면서 밤경기 때 좋은 면모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휴지 사이드로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다음 이제 천사랑 오클랜드 경기인데 자 타일러 앤더슨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이제 아마도 올 시즌에 천사를 떠날 확률이 높고 트레이드 시장에서 선발이 필요한 팀한테는 최고의 외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그냥 뭐 2점대 방을 유지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도 미러키 상대로 7이닝 2실점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다소간에 좀 볼넷이 많다는 점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도 올 시즌에 볼넷이 아쉬운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닝 대비 피안타도 상당히 적고 좋은 시즌이라고 볼만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수라고 보고요. 미치 스펜스도 이제 오클랜드에서 올 시즌 첫 선발 시즌인데 나쁘진 않아요. 63이닝 동안 3.86이면은 괜찮은 편이고 이닝 대비 피안타도 적은 편이고 볼넷도 많이 안 주고 피홈런도 많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 해주고 있는데 마땅히 뭐 스토프가 대단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쿼터 수수답게 땅볼 유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은 편에 속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끔 긁힐 때는 존나 잘하는데 막 7이닝 먹어주고 그럴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앤더슨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봐야 되긴 합니다. 이 경기는 또 지금 양 팀의 빠따 상태가 너무 좀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 믿고 언더가도 괜찮고 경기가 좀 길어지면 사실 천사가 이제 불펜이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당할 확률도 있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천사 사이드로 보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일러 앤더슨이 오클랜드 상대로 138로 피안타가 상당히 적다. 내일도 오클랜드가 요즘 빠따면은 앤더슨 공략은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클랜드가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는 특히 더 못 친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해봄직해가지고 저는 천사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천사의 불펜이다. 이거는 늘 고려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샌디에고 대 워싱턴인데 다르비슈가 원래 뭐 복귀 등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메이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담 메이저가 나오는데 뭐 이 고어가 저는 늘 얘기했지만 올 시즌이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고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원래 샌디에고 유망주? 그런 출신이기도 했는데 얼마 상대는 안 했지만 샌디에고 어제 상대로 128로 굉장히 상대를 잘했다 이런 것들은 있긴 있어요. 뭐 애덤 메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첫 경기 때 조금 잘하고 이후로는 실망스러운 이닝도 그렇게 많이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친구인데 선발 기대감 자체는 고어 쪽으로 쏠린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그래서 과연 샌디에고 빠따가 지금 확실히 죽은 게 맞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샌디에고가 어제 뭐 역전승도 성공을 하고 했지만은 정규 이닝에서는 3점밖에 못 받았었고 안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장타도 그렇고 최근 두 경기 한창 또 얘네들이 제가 늘 말하는 게 빠따 흐름을 탔다가 죽었다가 또 어느 정도 흐름을 탔다가 확 죽고 이런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4경기 동안 4연승 달리면서 두 자릿수 안타를 쳐주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서는 지금 뭐 8안타 이렇게 그치고 있거든요. 안타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득점 생산력이 많이 줄은 상태다. 그리고 어제는 선발이 왈도른이었지만은 뭐 아담 메이저 같은 조금 못 믿을 만한 선발이 나온다. 상대가 맥켄지 고어 이러면은 저는 워싱턴 쪽으로 못 볼 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워싱턴도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19안타, 11안타, 4안타, 뭐 11안타 이렇게 쳐주고 있어가지고 샌디에이고 빠따가 이게 늘 오락가락이 심하다는 점, 그게 제일 변수이기는 한데 고어가 샌디에이고전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워싱턴 사이드를 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난 샌디에이고 승을 못 보겠다는 소리야. 그냥 샌디에이고 1.66짜리는 못 보겠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제가 워싱턴 푼엔 1.42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는 워싱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싶은데, 근데 오바 보는 것도요, 이게 샌디에이고가 잘 쳐야 되거든요. 고어 상대로 상대 전적도 안 좋고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그 전에 이제 좋았던 흐름이 끊긴 상태인데 이거를 과연 오바를 볼 수 있냐. 저는 메이저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거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일단 근데 기준점이 좀 낮긴 하거든요. 7.5 기준으로 오바가 1.83이면은 갈만 하거든요. 욕심이 나지. 맛있는 경기는 아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 대 미네소타, 브랜든 파트랑 라이언이 붙는데 저는 라이언은 꽤 좋아합니다. 늘 이제 이 친구의 문제는 피홈런이다. 그래서 저번에 휴스턴, 홈에서 상당히 잘 치는 휴스턴한테 5이닝 동안 4피 홈런을 했던 경기가 있었었죠. 그 다음으로도 피츠버그, 오클랜드, 템파베이한테 각각 7이닝, 7이닝, 6이닝을 먹으면서도 전부 다 홈런을 허용하긴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빠따도 다소간에 좀 무서웠던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게 문제인데, 요즘에는 애리조나 빠따가 또 9안타, 2안타, 6안타로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올 시즌 홈런 숫자도 상당히 많이 줄었었어요. 특히 작년 전반기 때 애리조나 홈런이 많았는데 올 시즌,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안 좋았던 그런 빠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편이다. 딱히 OPS적으로도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게 미네소타 빠따도 최근 제가 어제도 10경기 중에 9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다 이랬었는데 어제도 오클한테 6안타밖에 못 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연속 홈런은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좋았던 빠따 흐름이 살짝 끊겼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좋게 볼 만한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미네소타 쪽이 엄밀히 말하면은 애리조나가 좀 더 빠따 흐름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발 투수도 라이언이 파트한테 밀릴 거는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뭐 제구가 좋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브랜든 파트가 조금 더 허점을 노출하는 편이긴 하죠. 라이언은 털릴 때 거하게 털리거나 몰아맞아서 문제지 평소에는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좋은 포심, 그리고 스플리터를 사용 빈도를 늘렸는데 잘 들어맞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고, 선발상으로도 미네소타가 낫고 빠따 분위기도 미네소타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직전 경기에는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불펜도 많이 안 썼고 해가지고 저는 미네소타 승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라이언 등판인데 1.70이면 저는 갈만한 것 같기는 하네요. 다음 경기 이제 샌프 대 시컵인데, 샌프란시스코가 내일 선발이 또 어제도 좀 불펜을 많이 쓰는 날이었는데 내일도 이런 와이즌 헌트라는 밑에서 그냥 올려 쓰는 선수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인 카일 핸드릭스. 직전 등판 때는 잘했어요. 제가 핸드릭스를 얘기를 하면서 얘가 그 올 시즌에 선발로 7경기 나올 때는 개판이었었다. 근데 그 이후에 불펜으로 나온 5경기 동안 3.14로 호전된 모양새가 있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선발로 이제 또 돌아왔는데 그 경기에서 5.2이닝 1실점으로 잘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그때도 이게 제일 거슬리죠. 과연 핸드릭스가, 우리가 알던 시기에 핸드릭스라면은 상대팀도 샌프란시스코 그냥 그 신인 선발 올리는 편이고 무난하게 그냥 오바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핸드릭스가 불펜 가가지고 조금 교정을 하고 오고 선발로 직접 나왔을 때도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라는 똑같은 팀 상대로 잘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경기장이 그때는 리글리 필드, 뭐 바람 많이 분다고 기준점도 되게 높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또 경기장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는 오바를 보긴 하는데 쉽지가 않아. 뭐 핸드릭스가,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애들한테도 강한 면모가 있다. 85타석이라는 상대를 했는데 1, 2, 5 정도로 상대 성적이 매우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바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오바 보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시카고 컵스가 불펜 구간 가가지고 개털렸다는 거, 그리고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상당히 많은 불펜을 소모했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오바를 보기는 하는데요. 이게 요즘 모양새 핸드릭스? 솔직히 언더보다는 오바를 가깝긴 하지. 근데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네덜란드가 직전 경기 때는 프림퐁을 라이트백이 아니라 라이트 윙으로 썼거든요. 헤어만을 이제 버리고 프림퐁을 쓰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사실 네덜란드가 프랑스한테 못 싸우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양팀 다 공격면에서 상대를 뚫어낼 만한 그런 내용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었고,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잘하기는 하고 수비가 딴만하다 이런 건 있긴 한데, 오늘 상대하는 오스트리아도 꽤나 빡세죠. 얘네들 첫 경기 때 프랑스 상대로도 지긴 했지만, 그리고 얘네들이 라인을 워낙에 높이고 강한 압박 이런 것들 하는 터라 좀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은 오스트리아가 괜찮은 경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얘네가 마행까지 성공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뭐 좋은 흐름들이 있긴 했는데, 일단은 역대 양팀의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네덜란드가 오스트리아를 팬바가 있었긴 하거든요.
전적상으로는 일단은 좀 네덜란드 쪽을 좋게 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기는 하는데 그거는 오스트리아가 그전까지는 뭐 유로 본선이나 이런 데도 거의 못 올라오는 나라기도 했었고 그때보다는 오스트리아가 전력이 상당히 좋아진 편에 속해요. 그리고 물론 네덜란드가 기술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은 오스트리아가 지금 여러 매체들이나 상당히 다크호스로 뽑히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오스트리아의 이런 전방 압박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네덜란드를 꽤나 골머리를 앓게 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언더 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경기는 양팀 다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쪽이 엄청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기는 게 가장 좋죠. 그렇긴 한데 굳이 막 어제 뭐 다른 팀들처럼 진짜 애써가지고 상대를 어떻게든 죽일 듯이 막 이겨야 되고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양팀 다 무승부가 뜬다면은 지금 현상 유지만 하게 된다면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 유력한 터여가지고 물론 오스트리아가 이 경기를 이긴다.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한 대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어디까지나 양팀은 서로 죽자고 패야 되고 이런 경기까지는 아니다. 그런 것들 생각 좀 해보도록 하고 저는 무승부의 언더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대 폴란드는 이미 폴란드는 탈락이 확정이에요. 레반도프스키가 직전 경기 때는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되고 뭐 했는데 사실 폴란드가 오스트리아 상대로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선제골 넣고 뭐 잘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가 마행까지 성공을 했었고 그 프랑스는 직전 경기 때는 은바페가 교체로 나왔잖아요. 이제 좀 그 코가 골절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예상 베스트상으로는 그리즈만을 뺐거든요. 그리즈만이 솔직히 나는 나이도 좀 있고 프랑스 대표팀을 짊어지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다. 월드컵 때나 뭐 유로 때나 가운데서 수비도 열심히 하고 좀 공격에서도 딱 적재적소에서 활약해주고 라스트 패스 잘 찔러주고 되게 좋은 역량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기동력도 조금 아쉽고 그리즈만이 없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 그 프랑스가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것도 꽤나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요. 오히려 이렇게 중원을 튼튼하게 하고 은바페, 튀에랑 덴벨레 정도면은 충분히 또 능력이 있는 그런 구도이긴 해가지고 저는 아마 그리즈만이 없는 프랑스를 한번 테스트해봄직도 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폴란드 정도는 잡을만 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네, 역대 양팀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프랑스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프랑스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그냥 폴란드는 저는 모래알 조직력이라 보는 편이어가지고 다음 이제 잉글랜드 대 슬로베니아. 이게 슬로베니아가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유로 배당 전체 1위 슬로베니아 500패배당 꼴찌 그룹이거든요. 그 정도 차이인데도 이게 슬로베니아가 상당히 이게 좀 게임을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잉글랜드도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조합이 별로입니다. 직전 경기 때 덴마크전에서 벨링엄이 아주 잠수를 탔습니다. 이 계속해서 지적받는 사이드백 전술상으로 원래 아놀트가 리버풀에서 라이트백을 뛰잖아요. 근데 중원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라이트백에서 중원으로 옮기면서 오른쪽에 이제 워커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잉글랜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반대편에 원래 지난번에 루크쇼를 많이 썼었고 왼쪽은 많이 전진시키는 반면 카일 워커는 맨시티에서도 그렇고 상대 엔드라인까지 공격을 지원하는 빈도가 상당히 낮은 친구예요.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뛰어나긴 하지만은 이게 잉글랜드의 공격이 우측이 좀 많이 약하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문지가 합니다. 물론 얘네가 워낙에 좀 개인 능력도 좋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전개는 되기는 하는데 전술상으로 아쉬움은 꽤나 있는 편이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잉글랜드는 얘네들이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도 잘 나가기 시작했었던 월드컵이라든지 유로 결승 진출하고 그럴 때 보면은 전부 다 3백을 통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에 뭔가 체질 개선을 했다 이런 게 제일 돋보였는데 요즘에는 네, 이번 대회는 저는 잉글랜드는 좀 저평가합니다. 라인업도 싹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우승배당 4.5 이 전체 1위를 받을 만한 그런 구성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물론 오늘 경기 슬로베니아도 갈 길이 급해요. 지금 2무승부로 덴마크랑 동률이고 이 경기를 패하게 되면 승점이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슬로베니아는 굉장히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잉글랜드를 이기기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햄무 정도 바라고 있거든요. 설령 이 경기가 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한들 저는 언더게임 같은 거 보고 싶습니다. 그냥 잉글랜드가 2경기 동안 3득점이었고 슬로베니아도 2경기 동안 전부 다 무승부 1대1 경기가 2번이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보다는 잉글랜드가 빡빡한 상대이긴 하지만은 저는 잉글랜드가 이겨도 큰 점수차로 대파하는 그림은 아닐 거다. 그 정도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로베니아 같은 팀들이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어지간해서는 잘 깨질 것 같지가 않네요. 다음 경기 덴마크 대 세르비아. 여기도 아까 말했다시피 슬로베니아랑 덴마크가 둘 다 이무승부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는 오늘 반대편에 슬로베니아가 잉글랜드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만약에 오늘 경기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상대 경기 여하에 따라서 3무로도 조 2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지금 1무 1패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1승 1무 1패로 진출할 수가 있죠. 근데 무승부를 거둔다? 2무 1패이기 때문에 아마도 3위 경쟁 혹은 뭐 4위 경쟁 이런 데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오늘 전력으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직전 경기 잉글랜드의 그 뭐 벨링엄도 무력화시키고 그랬었던 덴마크를 생각하면은 세르비아의 물론 뭐 재능 축구, 그 동구권에서 유망주들 혹은 뭐 볼을 다루는 기술이 좋은 천재과 유형들,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쉽지가 않기는 해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게, 세르비아가 이렇게 보면은 그 직전 경기 때는 루키치랑 리치를 선발로 썼거든요. 제가 세르비아에는 살림꾼이 필요하다, 원래는 전방에 타디치랑 뭐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런 애들에다가,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코스티치라든지 지브코비치 모두 다 윙어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고 수비 지원이 약해요. 그래서 중원에 분명히 살림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첫 경기 때는 9대1을 썼다가 그냥 망했고, 그래서 두 번째 경기 때는 이렇게 루키치랑 이니치를 썼었어요, 세르비아가. 그래서 세르비아가 그래도 좀 이런 밸런스를 신경 쓰긴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상 상대한테 비수를 꽂기에는 좀 모자랐단 말이야.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해가지고, 제가 덴마크도 구성상으로 약간 좀 신구조화가 적당히 좀 되기는 했다. 여전히 이제 에릭센이나 호이비에르 그리고 뭐 슈마이켈, 나이가 많은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신형 엔진도 많이 투입된 편인데, 제가 요아킴 멜레를 안 쓰는 게 아쉽다고 했거든요.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요나스 빈이랑 둘이 엄청 잘했는데 멜레를 안 쓰는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전 경기에 또 썼더라고. 그래갖고 뭐랄까 뭐 측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견실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거는 무승부라든지 햄무가 맞다고 봐요, 덴마크 쪽에. 뭐 양팀의 역사상으로도 이렇게 비교적 최근 전적이 많은데 덴마크가 세르비아를 상당히 좀 이겨왔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조직력 차이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월등한 조직력으로 잉글랜드를 무마시키기도 했었고, 세르비아는 사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훌륭한데 조직력이 안 좋은 팀에 속하거든요. 저는 이 경기도 덴마크 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이 경기가 결정이 난다면 덴마크를 보는 거고, 그래서 덴마크가 뭐 1승 2무 이런 식으로 진출한다고 보는 거고, 뭐 무승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지켜도 이 경기는 상대 슬로베니아가 자빠져 준다면은 3무로도 조 2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이 경기도 저는 덴마크의 햄무라든지 무승부 같은 고배당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